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울산 지역 10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부동산 불패. 과연 어떤 결말로 치달았는지 그 부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디스가 한국의 은행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PF 위기나 이런 것들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증권사도 부정적으로, 이제 국가도 부정적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좀 사태가 심각해지겠죠.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띄우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한정적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만만한 게 뭡니까? 주식시장을 부양해서 총선에서 뭔가를 좀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 요 정도의 느낌. 근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높아진다. 소득도 지금 빨리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 일본이 30년간 소득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왜? 전체 파이가 커지지 않으니까. 대출도 풀 수 없는 상황. 부동산 시장을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시장 부양에 나서기 어렵다. 이거 뭐 PF부터 시작해서 터질 수 있는 문제들 틀어막기에 급급한 걸요. 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울산 지역 지난주 마이너스 0.02, 이번 주 마이너스 0.03. 하지만 지금 이 느낌은 울산은 서울과 맞먹는 느낌. 울산이 제가 별로 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울산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울산도 오를 만큼 올랐어요. 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조금 더 정확하지 싶습니다. 광주와 하락률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광주는 매도 물량, 뭐 임대 물량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망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죠.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지금 광주인데 수치상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한때 반등을 도모했던 대전 힘없이 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전세 물량이 가파르게 줄어들었던 것이 근래에 들어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울산 지역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 요거 22년 6월 달에 만든 자료입니다. 22년 6월 달에 만든 자료인데요. 자,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 부동산의 순환 주기에 따라서 돌고 돌아서 갈 것이다. 지금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여기 4국면과 5국면, 요 중간쯤에 저는 4.5국면이라고 명명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여기에 와 있다. 총선 이후에 더 빠지는 시기를 거칠 것이다. 뭐 1000명의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올해 부동산 5% 정도 더 빠질 거다. 우리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2배 혹은 3배의 체감을 느끼게 되죠. 충분히 더 빠질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왜? 다 안 좋게 보거든요. 다 안 좋게 보는 게 정상입니다. 다 안 좋게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근래에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 금리. 요 과거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 사례예요. 금리가 급락하면은 다시 부동산은 뛰어오를 것이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니까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폭망하기 시작했죠. 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렸습니다. 부동산은 급등했을까요? 부동산 불패론이 만연하던 일본이죠. 일본의 빨간색 지가,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렸습니다. 집값이 빠집니다. 요 시점에 집값이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안 되겠다. 금리 떨어뜨려. 금리를 떨어뜨렸어요. 집값은 어떻게 되었나요? 집값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L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불패론이 만연했던 일본의 과거 사례입니다. 이때부터 소득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죠. 1990년대에 받던 월급이나 2020년대에 받는 월급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확률이 더 높죠. 지금 여러분들 월급이 10년 후에 2배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동차,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을까요? 뭐, 렉서스 6천만 원 하는데, 뭐, G80, 뭐 1억 2천.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우리도 어느 정도 정체되는 시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바라봅니다. 쿠팡 알리, 제 영상 댓글 오늘도 쿠팡 하나 받고 갑니다. 이런 영상, 이런 댓글 남겨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차피 조회수로서는 힘들다. 힘들다. 별 수 없다. 자구책, 이렇게라도 마련해야 된다. 매도 물량, 오늘 3월 10일인데요. 3월 9일자까지 조사한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자, 연중 최고치 도달해 있고요. 요거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요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 작년 최고치와 지금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와 있다. 매도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 시장이 좋을 때는 매도 물량이 파란색 선 한번 보실래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매도 물량 감소, 전세 물량 감소, 월세 물량 감소. 이랬던 대전이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울산도 요걸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구는 지금 전세 월세 물량이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부산은 지금 전세 월세 물량이 멈춤 상태. 울산은 미세하게 빠지는 상태. 울산도 머지않아서 전세 매물 빠지는 것이 멈췄다가 미세하게 증가하는 상태, 그리고 나선 대구처럼 다시 증가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매도 물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매도 물량이 계속 쌓여만 가니까 부동산 시장에 돈 안 들어갑니다. 돈 들어가서 띄우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띄우면 경제가 나아지느냐? 나아지지 않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빚을 갚는 데 열중하는 바람에 소비는 더 침체할 것이고 경기는 침체의 수순에 늪에 더 빨리 빠져들게 되겠죠. 분양권 매도 물량 한 200개 수준, 이제 이 조사도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2개, 두세 건 정도 거래되는 이런 수순으로 가겠죠. 매수 심리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매도 물량이 천장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나아질 수가 없는 상황. 꿈틀꿈틀 한 번씩 꿈틀거리지만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은 2,700개, 부산은 한 3,300개 되거든요. 인구로 환산해서 보면은 월등히 많죠. 대구와 견주어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2,500개면 많은 수준입니다. 이때 작년에 23년도에 4,000개 수준의 미분양이었으면 이거 인구로 환산하면은 대구하고 똑같습니다. 대구 10,000개 정도 수준이니까 대구하고 맞짱 뜰 정도의 미분양.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2,700개밖에 안 되네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꽤 되는 겁니다. 아직. 아파트 거래량 거의 1,000건에 육박하는 수준, 작년 최고 1,100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뭐 그까지는 가지 못한, 그까지 갈 힘은 조금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줄어들었던 거래량, 700건대까지 줄어들었던 거래량을 900건대로 끌어올렸던 것은 신생아 대출, 신생아 특례 플러스 뭔가요? 스트레스 DSR 도입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물건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 거의 뭐 막차가 아닐까, 저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 돈 투입하지 않을 결심을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이하게 3월 10일 일요일까지 거래 신고가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327건, 지난주에 200건.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 50건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2월 셋째 주. 이때 설날 이후로 거래 시스템이 좀 마비가 됐었죠. 그래서 거래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누락된 부분이 이제 시스템이 좀 제대로 된 정비가 나타났나 봅니다. 참 공교롭게도 거래량이 폭발하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죠. 야, 그럼 사람들이 보겠죠. 야, 신생아 특례하고 나니까 대박이네. 대박이네. 거래량 지난주에 200건인데 거래량 이번 주에는 327건, 거래량이 50%나 폭증했네. 야, 앞으로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계속 그냥 이 정도 수준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200건, 월간 기준으로 800건 정도 전망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 달 지난달과 비슷한 날짜 이렇게 견주어 보면은 이번 달 거래량은 한 100건 정도 더 신고된다고 가정하고 보면은 한 900건대. 지난달에는 거의 한 1,000건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거래량이 왜 이 좋은 대책들, 신생아 특례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대책들 다 내놓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만큼의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23년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도입됐을 때는 500건대의 거래량이 900건, 980건 이렇게 이 점차 증가하는 이 추세를 살려냈어요. 신생아 특례는 추세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건당 거래 대금 2억 9천, 작년 말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여기 좀 떨어졌거든요. 울산은 유지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대단하다. 울산이 정말 시장이 버티는 힘은 전국 지금 광역시 중에서는 탑이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선방하고 있다. 지난주 영상 제목에서도 야, 좀 울산 지역 좀 까고 싶은데
좀 까고 싶은데 깔만한 게 별로 없다. 좀 상황이 그나마 제일 낫다. 그나마 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제일 낫기 때문에 빠질 구간이 조금 더 있겠다. 이 정도만 살펴봤었죠. 거래량 N자형 패턴으로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3월의 거래량 선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네요. 자, 가격, 분양권 거래량 지금 누락되었던 부분들을 아이고 저 표가 없네요. 다 살려냈는데 뭐 이게 답니다 이제. 예. 이 많은 입주가 지나가고 나니까 거래량도 줄어들고 이런 상태입니다. 매매 가격 한 번만 살펴볼게요. 요거는 3월 5일자. 네. 지난 월요일 날 가격. 잘 나가는 곳은 여전히 잘 나가고 전반적으로 하락률 추세만 볼게요. 한 20%, 26%, 10%, 15% 이런 식으로 대충 보시면은 평균적인 하락률 20에서 22%. 조금 버티는 곳은 거의 고점 가격의 90%. 이런 동네가 잘 없어요. 오히려 서울 같은 정말 그런 하락률 느낌이 나죠. 고점 대비 80%, 90% 이런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20에서 22%. 3월 6일자 실거래 내용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 제가 가격을 다 못 체크해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 정도. 많이 빠지는 곳은 저층의 30%. 어쨌든 80 몇 퍼센트 이렇게 나타나는 동네가 없더라는 거죠. 대구는 거의 30%. 부산은 뭐 조금 고가의 아파트들하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 한 25%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니까요. 울산이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 추켜 세울 만하다. 자, 구평 기준으로 고점 대비 14% 이런 데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 뭐 21년 입주했는 아파트, 22년, 23년 입주했는 아파트 그 정도 수준에서 이런 하락률이 나타나지. 아무튼 대단하다. 볼수록 놀랍다. 근데 치고 나갈 힘은 앞으로 그닥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속 살펴봅니다. 고점 대비 15%, 비싼 아파트는 15%, 부산, 대구는 고점 대비 20에서 25% 정도 빠지는데 그거보다는 한 5% 정도 상황이 나은 것 같다. 뭐 소득 수준 대비 집값이 낮은 건 맞죠. 지난번에도 제가 정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다른 여타 도시들 가격 요 정도까지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많이 빠져 보이는 거 이런 건 뭐 굳이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하락률 측면에서는 울산이 가장 좋구나. 네, 전세 거래량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측면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거래가 한 85%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전세 거래 2월에 전세 거래 많지 않죠. 이런 것 같습니다. 젊은 층, 집을 구하는 젊은 층, 요즘에 뭐 신혼부부라든지 요런 층. 예전에는 이 파이가 컸어요. 이 파이가 커서 이 사람들이 매매로도 가고 전세로도 가고 월세로도 가고 그래도 이 물량들을 다 소진시켜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물량들이 위에 많이 있다. 매매, 전세, 월세가 있다면 젊은 층들의 수요 자체가 그 양 자체가 많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매매로 쏠리게 되면 전세, 월세 거래는 줄어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집 못 사겠네. 그럼 전세, 월세로 빠지게 되면 매매 거래가 줄어들고 이것이 지금의 시장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광역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 지난달과 이렇게 옆에 비슷한 시기와 견주어 보면 거래량이 조금 적게 느껴지실 거예요. 월세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전세 거래량은 가격 보시면은 2년 전의 모습 대비 아직까지는 빠져있다. 아직까지는 역전세의 흐름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 이것도 해소됩니다. 해소인데요. 3억 미만 비중이 좀 올라가고 고가의 전세 요 현상 요때 나타났던 현상 2년 전에 고가의 전세 하지만 4억 이상 비중 올라갔던 것이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요 시차가 2년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전세 가격은 오히려 더 빠질 자리가 있지 않을까. 왜? 은행이 가상금리를 높이고 있어요. 왜? 정부에서 대출 많이 내주지 말라 했거든요. 대출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자꾸 내죠. 그러니까 은행이 안 되겠네. 가상금리 좀 더 붙여야 되겠네. 이러면서 금리를 올려서 이익을 좀 챙겨 먹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 많지 않죠. 전체 임대 거래 자체. 그 월세 가격은 안정적이에요. 가격은 안정적이다. 임대 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줄어드는 느낌. 아파트 개수는 그간 많이 늘었는데 그런 느낌이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